이항영의 월가이드입니다. 미증시의 심도 있는 분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간밤에 뉴욕 증시를 보면 적당한 경기 둔화가 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봅니다. 미국 증시 과열 우려, 아마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고용 보고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기 침체로 가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있는 적당한 경기 둔화. 자, 그런 점에서 고용 보고서가 중요하지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이제 한국 시간을 보면 금요일 이제 밤에 나오거든요. 고용 보고서, 5월달에 고용 보고서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 미국 주식을 좀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요. 최근 들어서 특히 작년 말 올해부터 이제 미국 주식에 좀 관심을 갖고 특히 이제 그런 분들이 다수가 주위에 엔비디아로 돈 벌었다는 분 얘기 듣고 엔비디아 하신 분이 뭐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너무 많이 오른 거냐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한 말로 과열이라는 얘기 하는데요. 그 과열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이제 뇌피셜적으로 많이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오늘 얘기를 잠시 좀 해드리겠고요. 나름 객관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네. 다만 이번 주에는 이제 고용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이제 오늘 과열이라면 경기의 과열이라면 이제 모든 것이 너무나 값도 올라가고 고용 시장도 좋고 경기가 이제 계속 상승하는 것인데 그 중심에 이제 고용 보고서가 있는 거죠. 물론 오늘 이제 나왔던 이제 구인 구직 보고서에서도 생각보다 상당히 적은 새로운 구인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번 주에 나올 고용 보고서도 약간 좀 슬로우 다운, 좀 둔화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건데 뭐 뚜껑은 열려봐야 되겠고요. 구인 구직이라든가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이런 거랑 큰 상관이 없습니다. 연관성이 적기 때문에 좀 냉정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번 주 일단은 발표되는 예상치의 컨센서스는 17만 8천 건의 신규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17만 건이 나오건 뭐 12만 건이 나오건 좀 범위를 줬는데 12만 5천 건에서 17만 건보다 조금 넘는 17만 5천 건 정도 나오면 시장은 뭔가 좀 골디락스 범위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뜨뜻미근되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안정된 상태에서 좋은 것을 골디락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동 공급의 증가율이 현재 수준까지 이렇게 이어진다 그러면 현재 수준이라면 실업률도 크게 더 늘어나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거죠. 아시다시피 미국의 실업률은 3.8, 3.9 정도인데요. 이렇게 유지된 것도 이제 미국의 최장 기간입니다. 5% 이상 아래서 이렇게 유지된 것도요. 그만큼 미국이 상당히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연준에서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웬만해서는 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는데 이런 추세도 조금씩 완만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용 보고서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면 고용 활동이 크게 냉각되거나 아니면 크게 뭐 급증하지 이렇게 않는 한은 시장에서 큰 영향 자체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장 자체에서 이번에 고용 보고서가 미칠 영향이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장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매달 한 번씩 주로 좀 나오는 고용 보고서라든가 CPI, PC 보고서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10번 정도 나오는 고용 보고서 자체 이런 그 연준의 금리 정책 등이 시장에 결코 긍정적인 영향을 내치는 경우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보다 특히 최근 2000년 이후에는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너무 그 이벤트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는 조금 마음을 놔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올라간 건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과열이라는 얘기를 뇌피셜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보실 수 있는 데이터를 하나 말씀드리면 CNN입니다. CNN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공포 탐욕 지수라고 영어로 보면 Fear and Greed Index라고 치면 나오는 바로 그림이 이 그래프인데요.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뇌피셜적으로 많이 올랐다, 뭐 그보다 과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나름대로 7개의 다양한 지표를 갖고 분석해서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어제자 기준으로 보면 딱 이게 가운데 있습니다. 50일. 중립에 있습니다. 과열도 아니고 공포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지표 중에서요. 마켓 모멘텀을 해서 최근의 주가의 흐름 125일 이동평균선을 갖고 이들이 하는 건데 이것도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약간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빅스 지표, 우리가 얘기하는 공포지수로 얘기하는 것도 중립을 가리키고 있고 안전자산의 선호도도 은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공포 분위기 뭐 등등 나오는 걸 보면 시장은 전체적으로 중립 의견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그냥 과열이라는 얘기, 주위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한국식으로 뭐 과열이라는 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냉정한 데이터들은 지금 시장은 평안한 상태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여전히 중립적인 의견을 갖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플레가 이제 억제되면서 이제 고용 시장도 좀 안정적인 모습, 그러니까 골드락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장이 좀 안정적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계시네요. 오늘 그 구인 건수도 석 달째 이제 최저치로 이번 주에 나오는 고용 지표도 좀 비슷하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분기점에 놓여 있는 뉴욕 증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헤드라인을 통해서 조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입니다. 엇갈리는 증시 전망입니다. 일단 S&P 500 상황을 두고 더 상승한다 아니면 하락 가능성 시선이 있다 다양한데 좀 어떤 근거가 각각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어느 쪽에 좀 더 치중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시장은 어제도 제가 한번 브랜베어 포인트닷컴의 그 창업자가 얘기하는 앞으로 주가가 50%까지를 떨어질 수 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뭐 보수로 본 사람 얘기도 있는데요. 다만 월가 전체적인 시간을 보면 상당히 지금보다는 조금 우상향 쪽으로 보는 게 전체적인 시가입니다. 다만 마디마디 가는 길에 따라서는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약간 쉴 수도 있는데요. 오늘 양쪽이 아주 극단적인 시각, 좀 반대되는 시각을 보여드리겠는데 한쪽은 왼쪽은 스티펠입니다. 스티펠의 베리 베니스터 수석 투자 전략가인데요. 이분은 뭐 당장이 아니지만 3분기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서너 달 정도에 걸쳐서 주시장은 하락을 할 수 있다. 10% 정도 하락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연준이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베팅은 2번 정도를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점도표상에서 다음 주에 뭔가 좀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베린스테이 주장은 경제 성장이 현재 이 정도 상태에서는 인플레가 꺾일 상황이 아니다는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절대적인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 국면은 일정 수준 필요하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조정이면 4,800포인트 가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10% 되면 또 끔찍하게 떨어진다는 생각하지만 10% 되는 것은 1년 12달 중에 10개월마다 한 번씩 있었던 게 역사적 흐름인데 작년 10월에 한 번까지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10% 하락한 이후에 한 번도 간 적이 없거든요. 네. 올해 딱 한 번 최대 하락폭이 5%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오더라도 아무 문제는 없다. 다만 이들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 지금 조금 쉴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또 이런 분들의 시각을 한번 판단해서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초긍정론자라고 얘기하는 펀드 스트레스의 탐리인데요. 탐리는요. 멀지도 않습니다. 당장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시작한 지 지금 2, 3일밖에 안 됐는데 이번 달에 5,5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500이면 지금보다 4% 정도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완전히 앞에 베리 베니스랑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완화되겠고요. 5월부터 주식이 강력한 모멘텀을 본 이후인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6월 달에도 이어질 가능성을 하면서 잠시 쉬고 있는 S&P 500의 사상치 효과 랠리가 본격적으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은 돈이 넘쳐나는 시장이 바로 한국은 약간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미국은 돈이 넘쳐나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흔히 얘기해서 MMF라고 얘기하는 단기 자금이거든요. 단기 자금이 6조 달러 사상 최대 수준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주시장에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 되겠고 이 화면이 바로 이제 페드워치 툴에서 오늘자리에 나온 건데요.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탐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두 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보는 베팅하는 수치가 되겠는데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세 번 하든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하더라도 언제라도 한 번만 하고 그 시그널만 나오더라도 시장은 사람들이 그 방향성으로 가기 때문에 시장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 다시 한번 확인해야지만 이번 달에도 5,400까지 갈 수 있다. 앞선 시각과는 완전 전혀 반대되는 시각도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극단적인 전망이 많네요. 특히 오늘은 펀드 스트릿의 톱니의 전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5,500까지 갈 수 있겠다. S&P 500 기준으로. 그런데 해봤자 4%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6월 안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고 지금 뭐 5% 정도 빠진 게 올해의 하락폭이었습니다. 근데 10개월에 한 번씩 한 10% 빠질 수도 있는데 그거에 너무 놀라지는 말라라는 시각이네요. 그 10% 정도에 네네. 놀라기 시작하면은요 미국 주식에서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장기 투자하는 것이 기본인데 5% 10%는 뭐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에너지 급증에 물결을 달아.
예, 너무 궁금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사용 급증에 주목이 됩니다. AI 확산에 이 아주 전력 수요는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전력 수혜주들, 거기다 배당 수익률까지 좀 챙겨야 된다고요, 같이?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주식 투자에 익숙하신 분은 이제 전력 관련 회사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거든요. 전력이란 쪽이 우리나라 한국전력 하나밖에 없고 관련된 몇 개의 회사가 상장돼 있는데요. 미국은 전력이란 거가 이제 유틸리티 섹터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전력, 수도 이런 게 다 민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섹터인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재미가 없는 섹터죠. 아주 그 지겹고 영어로 보면 보링 스탁이라고 대표적인 분류되는 것들인데 이게 최근 들어서 아주 갑자기 좀 흥미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소위 AI 시장이 되면서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 소위 전기를 먹는 하마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력 관련된 거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미국에서 우라늄 관련된 거 원자력, 풍력, 태양광까지 다 올라가고 있는 거가 바로 이런 전력에 대해서 요가 급증하는 거. 이 부분도 저희가 열흘 전에 한번 도표를 한번 설명드리기가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전력에 관련된 그런 주식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웰스파고에서 자기네들이 봤을 때 비중 확대 의견을 할 만한 것들을 뽑아봤더니 듀크 에너지라든가 엔터지 코퍼레이션, 제가 말씀드린 다 그 전력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넥스트라 에너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이게 원유 회사가 아니라 전력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RG 에너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대표적으로 웰스파고에서 추천하고 있는 전력 회사가 되겠고요. 다만 냉정히 말씀드리면 이 전력 회사가 우리 개인 투자가들, 한국에 있는 개인 투자가 저뿐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엑셀유라는 그런 대표 ETF를 갖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전기 먹는 하마가 맞겠네요. 이제 전력 수요 급증 수혜주의 배당 수익률 2마리 토끼까지 잡아볼 수 있는 전망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두 번째 구독료 인상, 음원 스트리밍 스포티파이가 1년도 안 돼서 가격 인상을 발표했네요. 오늘 주가도 한 5% 급등으로 환호를 했고요. 네, 스포티파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서 많이 듣는 구독자가 늦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익숙했던 것은 작년인가요? 뉴진스가 스포티파이랑 협업을 해갖고 대형 어떤 그 행사를 많이 했고 그때도 많이 늘어났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뭐 멜론이나 여러 서비스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뭐 탑을 하고 있는 1위 하는 압도적인 기업이 스포티파이가 되겠고요. 애플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걸 항상 1등 하는데 애플 뮤직이요. 애플 뮤직 지금 점유율 줄어들고 있고요. 아마존 내에서도 음원 서비스 점유율이 줄고 있고 점유율이 늘어나는 압도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스포티파이가 늘어나고 있고 당연히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늘어나면서 약간 늘어나고 있지만 음악 스트리밍은 전 세계 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포티파이가 되겠고요. 그 점유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데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스포티파이는 미국이나 유럽 그런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소위 우리나라 요즘 별로 인기가 없지만 팟캐스트가 여전히 지금 가장 돈을 벌어들이는 수입원인데 여기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핫한 DJ들이 어떤 AI를 이용하는 어떤 방송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티파이에 여러분들 음원을 좋아하시는 분들 좀 관심 갖고 스터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항용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